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사람은 정유라 씨입니다. 살모사 같다. 어제 이 법정에 전격적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어제 재판이 끝나고 간 후에 기자들 앞에서 선 모습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바꿔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정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증인이 출석하는 의무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출석을 했기 때문에 놀랐고요. 출석을 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아주 놀라운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더 놀라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이 변호인하고 조금 뭐 분란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결국 정유라 씨가 폭탄 발언 때문에 어제 재판이 아주 놀라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또 변호인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집에서 새벽 5시쯤에 나갔고 또 이게 다 됐었는데 갑자기 나갔으니까 이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정유라 씨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정유라 씨가 자발해서 자신의 뜻으로 출석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그런 문자를 했죠. 밤새 고민해봤는데 나가기로 했습니다.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문자를 보냈고요. 결국은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사실은 특검의 뭐 회유라든가 또는 그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 내용이었고요. 결국 정유라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어머니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사실은 관련된 여러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중에 일부 또 변호인은 정유라 씨를 뭐 살모사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장시호 씨가 지난번에 이모인 최순실 씨의 불리한 얘기를 계속 내놓으면서 굉장히 변호인들의 그런 반발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딸인 정유라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측을 내놓았다라는 측면에서 살모사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좀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아주 강한 자신의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저런 거친 용어를 쓴다. 사실은 용어도 굉장히 극한적인 비난을 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상의가 되지 않았던 데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그러나 모종의 또 그런 막후에서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깊이 있게 아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정유라 씨에게 살모사 같다고 말한 오태희 변호사. 과거에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유라는 그게 자기 모친에 비해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진술했다고 보여지고 기존 논리도 어머니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원래 논리 자체도 본인이 한 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한 건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자, 저 변호사가 정유라는 살모사 같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살모사가 생각하면 저희가 뭐 한자로 적어놨습니다만 어머니를 잡아먹는 뭐 뱀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제가 그 동물사전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제 그 엄마 뱀이 죽으니까 이게 마치 그 엄마를 잡아먹는 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어제 하고 갔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장시호도 이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처럼 최순실도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멘트를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오태희 변호사가 예전에 했던 말과 어제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요. 처음에 했던 말은 정유라는 자기 생각 본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살모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즉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첫 번째 오 변호사가 얘기했던 첫 번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유라는 개인적으로 본인 생각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지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유라가 계속 엄마가 시켜서 했다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서 했지 예.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제 법정에 나와 증언했던 증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스스로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의 법정 증언이 저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지금까지 정유라 씨의 변호인단이 곧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분리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뇌물죄 그 말 자체가 뇌물이냐 아니면 삼성 소유인데 승마 지원을 위해서 그냥 공용으로 쓰는 것이냐 이게 지금 법정 공방의 최대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그 특검 측이 결정적 한 방을 좀 준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었는데 돌연 지금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그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인으로 나가서 이제 결정적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도 이제 애기 엄마 아닙니까? 예. 애기 엄마인 것이고 우리가 왜 예능 프로 보면 벌칙이 있을 때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뭐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촌언니 장시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5시간 고민해봐서 그 정인으로 나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로 했다는 뉘앙스로 이제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 전에 특검하고 일단 그 정인하고 바기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이제 그 이른바 3차 구속건도 아직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정유라 씨가 아마 그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도 좀 있다. 또 아기도 있고 아기 엄마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변호인들 단과 상의 없이 이제 정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유라 씨의 정인 출석과 저 재판이 향후 그 삼성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증언뿐만 아니라 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 중에 저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말 교환 전날 덴마크에서 엄마 최순실 씨와 네. 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만났다. 근데 거기에 대한 녹음 파일도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캄플라데입니다. 승마 코치. 예. 캄플라데한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날 덴마크에서 엄마하고 이게 만났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캄플라데가 뭐 영어로 했겠죠. 뭐 예. 영어라든지 도구로 했을 때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막 전전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 진술이 담긴 파일이 만약 있다 그러면 캄플라데를 뭐 한국에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보면 더 맞겠지만 그 정도로 정확하게 짜지 않는 어떤 뭐 조작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왔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특히 캄플라데를 통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삼성의 임원들하고 만났던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제껏 지금 특검이나 검찰에서 어려웠던 게 만났던 부분도 입증하기 어렵고요. 대가성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검하고 삼성 측하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지금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사실 아주 중요한 증거 같아요. 네. 예. 이 말 지원하기 전에 삼성의 임원하고 최순실하고 만났고 그 자리에 캄플라데가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증거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특검에서 알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검에서 알았다면 미리 이런 질문을 했을 건데 그렇죠. 몰랐던 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녹음을 예. 해놓고 아마 법정에서 저 얘기를 했을 때 검찰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 검찰도 알았으면 당연히 확보를 했을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 소환이 된다 그러면 아니면 검찰 통해서 제출이 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 말씀하신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어제 나온 발언들이 어제 처음 한 발언이 아니라 이미 6월 달에 이 검찰 3차, 4차 조사에서 정유라 씨가 한 증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이경재 변호사가 몰랐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불출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경재 변호사하고 지금 변호인단이 그 비유사예요. 최순실도 변호하고 정유라도 변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하지 않거든요. 겉으로 예. 봤을 때 일치해 보이긴 한데 결국은 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했던 내용일 겁니다. 이걸 밖에 나와서 법정에 꼭 나와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이 어제 핵심 포인트였는데 결국 이경재 변호사나 최순실 변호인단 입장에 봤을 때는 정유라가 법정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보이고요. 예.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더 놀랐는데 정유라는 지금 좀 얘기를 좀 나눴지만 본인한테는 또 다른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어떤 본인은 지금 구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가 아마 법정에 나타난
정유라를 보고 가장 많이 놀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가 구속되는 것을 2번은 함께 막아준 변호사인데요. 과거 이 구속영장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유라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러나 그 불안 부분을 해소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변호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국하겠다는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정유라의 결정에 의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자진해서 출석하는 실질적으로 자진해서 출석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은 법원에 적극 설명합니다. 지금 분위기라면 변호인단과 정유라의 관계가 분명히 껄끄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차를 타고 나간 것도 검찰이 제공한 차를 타고 나갔다는 것만 봐도 변호인이 알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저 두 사람 또는 아까 그 살모사 같다고 발언했던 변호인까지 포함해서 정유라 씨와의 갈등이 좀 더 노출되지 않을까. 지금 검찰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정유라 씨를 증인 신청한다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거기서 또 무슨 발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제 그러니까 오전 5시에 아침 5시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5시간 동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몰라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측건데 검찰이 제공한 장소나 검찰과의 어떤 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서 어딘가 있다가 왔거든요. 그만큼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 재판부도 30분 전에 알았어요. 예.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사실을. 그 정도로 변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변호인과 상의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변호인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라가 어떤 이유에서든 아까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검찰이 일정 부분 뭔가 좀 제공한 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장시호의 케이스를 봐서 본인한테도 일정 부분 처벌을 조금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갔다고 보면 앞으로도 그런 발을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변호인단은 그걸 방해할 거고 어떤 형태로든 또 회유를 하겠죠. 또 변호인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오 변호사가 정유라의 증언을 탄핵하도록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정유라가 과연 그걸 번복할까? 또 번복했을 때 재판부는 그걸 진실성이 있다고 믿어줄까? 하는 부분도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유라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검찰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그걸 뭐 플리바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저런 증언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삼성 쪽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엄마한테 간혹 들은 말로 얘기한 맹탕 증언이고 정유라가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나 서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당황하면서도 일단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전해드리면서 어제 정유라 씨가 과거에 이제 엄마 회사로부터 월급을 많이 받았었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 어제 그 증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 쪽에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코어 스포츠에서 받은 돈 월 650만 원을 생활비로 썼고 근데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돈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덴마크에서 변호인단 돈 주고 또 보모 이렇게 운영했을까? 엄마가 카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해 8월까지는 월 650만 원, 뭐 지금 5천 정도 유로 정도인데 네. 그때는 코어 스포츠를 통해서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정농단 사건이 좀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중지가 됐고요. 그래서 검찰하고 이거는 아마 얘기가 다 됐을 겁니다. 질문했고 문답을 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로는 카드를 통해서 썼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때부터 조금 갈등이 있었지 않을까 추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 대학생 평균 용돈 69만 원이래요. 그럼 정유라 씨가 한 달에 6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이게 많을 아마 것 같아요. 대학생 용돈이 69만 원이라는 건 아마 방값, 집값 포함해서일 네. 겁니다. 포함해서 69만 이게 원이라는 이제 게. 뭐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코어 스포츠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뇌물로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옮겨서 사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이른바 그 SPC 정도 되는 페이퍼 컴퍼니죠. 페이퍼 컴퍼니인데 여기서 이제 엄마가 뭐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 공작을 해서 하던 돈을 가지고 딸한테 650만 원을 이제 용돈으로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밉상 소리가 나오는 게 저런 장면들이지. 청년들이 지금 취직이 안 돼서 지금 뭐 난리고 고통받고 있는데 뭐 삼성 대통령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해서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그 돈도 재단 돈을 가지고 코어 스포츠로 옮겨서 그걸 가지고 딸한테 한 달 생활비로 650만 원을 줬다는 게 이게 지금 뭐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공분이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성실히 자기 어머니 부모가 돈을 벌어서 그다음에 자식한테 뭘 해줬다면 예.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야말로 권력을 오남용해서 받은 돈을 가지고 자식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그 650만 원이 아니라 65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일가가 국민들로부터 안 그래도 이 8월, 7월 더운 날씨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지 뭐 이런 대목만 하더라도 참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주는 어떤 그 민폐가 큰데 이런 대목들이야말로 정말 그 청년들을 힘없게 하는 예.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래 월 650만 원씩 돈을 받고 그게 끊기니까 엄마가 카드 줘서 어째 쇼핑도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독일에서 살다가 또 뭐 엄마가 주식 선물도 코어 스포츠 주식도 선물로 주고 또 엄마는 나 호텔 하면서 살 테니까 너도 그냥 독일에서 살아. 뭐 그냥 뭐 이렇게 편하게 놀고 먹고 살 수 있었을 뻔했죠. 이 사건이 결국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안 됐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최순실 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증언들을 아마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어제 딸의 얘기를 아마 최순실 씨 엄마가 전해 들었을 텐데 그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최순실 씨가 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걔가 우승을 하고 안 하고는 우승이 개념이 아니라 1, 2, 3등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관련한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애가 상처를 받고 그냥 그 언론의 그런 압박 때문에 애가 완전히 잘못 나가가지고 걔 인생이 정말 지금 저렇게 될 정도로 저렇게 됐는데 그건 정말 억울한 부분입니다. 네. 억울하다고 그러네요. 네. 네. 돌아보면 다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뭐 1, 2, 3등 뭐 이런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문체부의 감사 지시에서 당시 국장이 자천되고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정부 부처가 쑥대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정유라 씨가 1등으로 우승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보복 조치가 우리 정부 부처에 챙겨졌고 그것이 결국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요. 물론 최순실 씨는 엄마기 때문에 세상의 모정은 아무리 뭐 딸이나 아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감싸 안고 하는 것이 모정이기 예. 때문에 최순실 씨는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또 뭐 역시 딸인 정유라 씨는 또 자신의 생각하는 그 모습하고 이 모정의 차이는 또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유라 씨는 또 자기 아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의 속에서 저희가 모정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비뚤어진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온 나라에 이런 쑥대밭이 돼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봤지만 삼성에서 받았던 뇌물이 코어스포츠로 가고 그것을 매달 뭐 650만 원씩 돈을 받고 하면서 했던 거기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순실, 정유라 씨 이 두 모녀는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그런 정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불법적인 것들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이 결국은 구속까지 돼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정말 국정이 완전히 난도질 당하고 쑥대밭이 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덕적인 그런 죄책감이라든가 반성이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씁쓸하고 예. 다행히 이것이 드러나서 정말 이 범죄를 파악하고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게 됐다는 거 이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유라 씨도 모정은 있기 때문에 어제 이 출석해서도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위한 이 스케줄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 생각했고 그런 부분을 특검도 좀 많이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질문도요. 특검이 네. 아주 예의 바르게 질문을 했어요. 예. 추궁하듯이 안 하고 네. 정말 잘 대답해서 그만큼 제가 볼 땐 특검과 정유라 씨 간에 일정 부분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예. 있어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 출석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와서 증언해 주는 내용도 보면 삼성이 분명히 불법적인 뇌물을 공유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언들을 해줬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정유라 씨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정유라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보모가 집에서 얘를 대신 봐주고 있는데 오후 2시가 되면 그분이 떠나야 된다. 보모가. 왜냐하면 이제 계약을 아마 2시까지만 봐주는 걸로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가서 얘를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시까지만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검찰이 그 시간에 맞춰서 보통 검찰이 이번 사건 보면요. 밤새 하기도 하고요. 예. 12시까지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딱 10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내주는 그런 스케줄로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증인한테 특혜 같아요. 특혜. 2시까지만 이따 갈게요 하니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이면 보모한테 좀 더 있으라고 하는 게 맞죠. 예. 또 사람을 쓰면 되는 건데 그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결국은 특검이
400문항 정도를 해야 되는데 100문항 정도를 했다 그러고요. 아. 재판부 요청을 했어요. 저 중간 휴정 없이 속도 관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아주 정성스럽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아니 그러면 해보면 똑같이 재판장도 밥을 못 먹고 2시까지 한 거네요. 중간에 네. 18분 정도 휴정을 했고요. 계속 한 거는 결국은 정유라를 위한 정유라에 의한 정유라의 증인 재판이 된 겁니다. 그거는 특검이 그만큼 정유라가 귀한 사람이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정유라의 요청이 아니었나 싶어요. 2시까지만 하고 가겠다라고 요청했고 그게 맞게 하기 위해서 뭐 저런 게 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재판인데 우리가 이제 가치를 배제한 상태에서 보면 이 게임은 정말 그 한국 현대사에서 그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어떤 세계의 재판입니다.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회장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에서 이재용 만약에 삼성 회장이 이 뇌물죄가 성립이 안 돼서 풀려난다면 특검은 치명상을 입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갑자기 그 백마를 탄 그 흑기사가 등장한 겁니다. 백마 지금. 공주입니다. 특검 분명.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수세에 몰리는 특검이 일거반전을 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어떤 히든 카드를 꺼낸 측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최대한 그 심기를 편하게 해서 향후 계속 이렇게 자기 척의 조력자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특검도 정말 그 예를 다해서 예. 정유라 씨를 잘 케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2의 장시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국정농단 사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사람은 정유라 씨입니다. 살모사 같다. 어제 이 법정에 전격적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먼저 어제 재판이 끝나고 간 후에 이 기자들 앞에서 선 모습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네, 어제 정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증인이 출석하는 의무는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출석을 했기 때문에 놀랐고요. 출석을 했는데 예상하고 다르게 아주 놀라운 증언들을 했기 때문에 더 놀라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이 변호인하고 조금 뭐 분란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결국 정유라 씨가 폭탄 발언 때문에 어제 재판이 아주 놀라운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네,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또 변호인과 조율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담당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는 집에서 새벽 5시쯤에 나갔고 또 얘기가 다 됐었는데 갑자기 나갔으니까 이건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정유라 씨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정유라 씨가 자발해서 자신의 뜻으로 출석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정유라 씨가 그런 문자를 했죠. 밤새 고민해봤는데 나가 네, 어쨌든 이 지금까지 정유라 씨의 변호인단이 곧 최순실 씨의 변호인단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는 좀 분리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지금 핵심이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의 뇌물죄 그 말 자체가 뇌물이냐 아니면 삼성 소유인데 승마 지원을 위해서 그냥 공용으로 쓰는 것이냐 이게 지금 법정 공방의 최대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그 특검 측이 결정적 한 방을 좀 준비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못 하고 있었는데 돌연 지금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그 변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가서 이제 결정적 증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정유라 씨도 이제 애기 엄마 아닙니까? 예. 애기 엄마인 것이고 우리가 왜 예능 프로 보면 벌칙이 있을 때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뭐 그런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사촌은 이 장시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5시간 고민해봐서 그 증인으로 나가겠다라고 자발적으로 나가기로 했다는 뉘앙스로 이제 문자를 공개를 했는데 그 전에 특검하고 일단 그 증인하고 바이닝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이 이제 그 이른바 3차 구속건도 아직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네. 측면에서 정유라 씨가 아마 그 일단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될 어떤 절박한 필요도 좀 있다. 또 아기도 있고 아기 엄마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변호인들 단과 상의 없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뇌물죄 입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유라 씨의 증인 출석과 진술했다고 보여지고 기존 논리도 어머니가 다 했다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원래 논리 자체도 본인이 한 건 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안 한 건 안 했더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자, 저 변호사가 정유라는 살모사 같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살모사가 생각하면 저희가 뭐 한자로 적어놨습니다만 어머니를 잡아먹는 뭐 뱀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제가 그 동물사전 보니까 어머니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제 그 엄마 뱀이 죽으니까 네. 이게 마치 그 엄마를 잡아먹는 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표현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을 어제 하고 갔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장시호도 이모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처럼 최순실도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멘트를 잘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오태희 변호사가 예전 했던 말과 어제 했던 말은 전혀 다른 뉘앙스잖아요. 처음에 했던 말은 정유라는 자기 생각 본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살모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즉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첫 번째 오 변호사가 얘기했던 첫 번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정유라는 개인적으로 본인 생각하고 아는 것만 얘기하지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유라가 계속 엄마가 시켜서 했다는 말도 제가 볼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서 했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던 증언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스스로 나와서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어제의 법정 증언이 저는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록했습니다. 옳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이제 문자를 보냈고요. 결국은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했던 사실은 특검의 뭐 회유라든가 또는 그 강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된 내용이었고요. 결국 정유라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어머니 최순실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사실은 관련된 여러 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변호인들은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그중에 일부 또 변호인은 정유라 씨를 뭐 살모사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장시호 씨가 지난번에 이모인 최순실 씨의 불리한 얘기를 계속 내놓으면서 굉장히 변호인들의 그런 반발을 샀었는데 이번에는 역시 딸인 정유라 씨가 어머니에 대해서 불리한 그런 증언을 내놓았다라는 측면에서 살모사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좀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강한 자신의 의뢰인에게 변호인이 저런 거친 용어를 쓴다. 사실은 용어도 굉장히 극한적인 비난을 담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저는 일단은 상의가 되지 않았던 데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그러나 모종의 또 그런 막후에서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의심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깊이 있게 아마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유라 씨에게 살모사 같다고 말한 오태희 변호사. 과거에는 정유라 씨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정유라는 그게 자기 모친에 비해서 알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판이 향후 그 삼성 재판 과정에서 뇌물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증언뿐만 아니라 어제 정유라 씨가 한 얘기 중에 저는 관심이 가는 부분이 말 교환 전날 덴마크에서 엄마 최순실 씨와 이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만났다. 근데 거기에 대한 녹음 파일도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캄플라데입니다. 승마 코치. 예. 캄플라데한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날 덴마크에서 엄마하고 이게 만났는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니 캄플라데가 뭐 영어로 했겠죠. 뭐 영어라든지 독어로 했을 때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막 전전 진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그 진술이 담긴 파일이 만약 있다 그러면 캄플라데를 뭐 한국에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보면 더 맞겠지만 그 정도로 정확하게 짜지 않는 어떤 뭐 조작하지 않는 어떤 내용이 왔다 그러면 아주 정확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캄플라데를 통해서 어머니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삼성의 임원들하고 만났던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이제껏 지금 특검이나 검찰에서 어려웠던 게 만났던 부분도 입증하기 어렵고요. 대가성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검하고 삼성 측하고 지금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 녹음 파일이 지금 만약 드러난다 그러면 사실 아주 중요한 증거 같아요. 이 말 지원하기 전에 삼성의 임원하고 최순실하고 만났고 그 자리에 캄플라데가 있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증거를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녹음 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특검에서 알았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검에서 알았다면 미리 이런 질문을 했을 건데 그렇죠. 몰랐던 본인 것 같아요. 스스로 녹음을 해놓고 아마 법정